안녕하세요, 장원준입니다. 뭐 몇 가지 비디오를 계속 이제 영어로만 올렸어서 영어가 좀 서투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한국말로 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원래 이제 윙 믹서에는 그 옵션으로 단태가 가능하게끔 일단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알려졌고, 그다음에 처음에 재작년 이제 그 처음 소개 동영상 나왔을 때 얘도 내부에 단테 카드를 꼽을 수 있다라고 나왔고, 이제 그 당시엔 그렇게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단테 그 보드가 나오면은 이제 윙에서 단테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쭉 뭐 기다려왔죠. 이제 다들 기다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윙 단테라고 발표가 됐고,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아마 정식 발매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테스트한 영상들이 나오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실제 운영도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슬롯 방식으로 나왔다고 이제. 그래서 지금 현재 윙에 꼽혀 있는 그 W 라이브를 뽑고 거기다 이제 슬롯으로 꼽게끔, 그래서 그게 이제 윙 단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, 가격이 뭐 대략 한 400불 정도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문도 받고 있고, 그래서 현재 뭐 5주에서 7주씩 이렇게 이제 백 오더라고, 영어로 이제 백 오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문이 밀린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는 뭐 아직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달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4월 말도 얘기하고 5월 달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, 어쨌건 이제 그 윙단테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이제 몇몇 이제 외국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게 저부터도 슬롯 방식으로 나오는구나, 그게 내부 그 칩셋으로 나오지 않고, 그래서 왜 그럴까. 그러다 이제 윙단테라는 게 나오고 실제 사진을 보니까 그게 그 안에 이제 이 브루클린 보드라는 거, 브루클린 2라고 하는 그 어디네이시라는 그 원래 단테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또 모든 단테에 관련된 그 부품들을 기판인 거죠. 그 다음에 뭐 칩셋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는, 소프트웨어도 공급하는 이제 그 어디네이시라는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 단테 제품들을 다 공급하고, 그러니까 단테라는 게 지금 뭐 디지털 오디오의 기본 규격으로 된 지 그래도 꽤 됐는데, 규격 중에 하나로 된 지 꽤 됐는데 이미 지금 3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 단테 파트너로 지금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캐빅도 똑같고 다른 여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, 아비드 같은 회사도 단테 파트너니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도 이게 내부 단테 카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텐데 외부 슬롯 방식으로 끼면은 일단 우리가 W 라이브 카드를 못 쓰니까, 그럼 그 필요할 때마다 그걸 또 바꿔야 되고, 만약에 W 라이브랑 단테랑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.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상황에서 64 채널까지 녹음이 가능한 W 라이브 프로도 신호를 보내서 녹음을 하고, 단테를 사용해서 뭐 시그널을 주고 받든지 다른 데다 보내든지 뭐 그럴 상황이 있을 때는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게 어려우니까,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럼 W 라이브 쓰지 말고 로직 같은 거에 DVS 꼽아가지고 녹음할 수도 있겠지 않느냐. 그럴 수 있죠, 당연히. 예,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뭐 멀쩡하게 그 W 라이브 카드를 하나 놀릴 필요가 없으니까, 또 멀쩡하게 내부에 슬롯 하나를 그 미니 PCI로 된 거, 그것을 놀릴 이유도 없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윙단테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야마에서 뭐 NY64 같은 거는 이미 이제 TF 믹서 출시가 된 지 지금 4, 5년 된 것 같은데, 그때부터 그 NY64D라는 그 TF 콘솔에 꼽는 슬롯 방식의 카드에는 단테가 포함되는 거예요. 그래서 64 트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. 그래서 그게 NY64라는 이름인데, 그래서 이제 TF 시리즈, 그러니까 TIO라는 그 스테이지 박스도 야마에서 만든 거 사용할 수도 있고, 뭐 필요하면 RIO도 사용할 수 있고, 그런 방식의 이제 그렇게 해왔잖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실제 이제 그 NY64가 미국 내 소매가가 정해진 게 450불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또 미국의 야마 뭐 딜러십을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, 그래서
그럼 그거라도 일단 구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백오더예요.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 있는 거지 계속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뭐 정확히 누구도 확실하게는 말은 안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그 AKM이라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에서 불이 났어요. 그래서 그 AKM이라는 회사가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ADC, DAC,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디지털 오디오 관련된 칩셋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쓰고 계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운데 재고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랑 관련돼 있을 거고. 그래서 뭐 어쨌건 이제 야마하의 카드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그 단테가 필요한 카드들이 다 재고가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뭐 어쨌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캐빅의 대표님하고 기술 이사님이신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뭐 이런저런 개발 쪽 관련된 얘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 단테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품 개발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품에 포함되는 뭐 물론 그 단테 보드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파트너니까 그래서 이제 보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번 뭐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또 바로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윙에다 그 연결을 해놓고 그거 이제 실제로 단테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베린저에서 나와야만 된다라고 뭐 미국의 애들은 막 아주 난리를 쳐요. 이게 불가능이다. 뭐 믹서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별얘기 다 해. 그리고 뭐 나보고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지금 내가 막 계속 세일즈 콜을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계속 판촉 활동을 벌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몇 명들이. 그래서 그건 그러라고. 그건 뭐 본인들 의사 표현이니까. 근데 뭐 제가 분명히 제 비디오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뭔가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고 계속 이제 워런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뒷뚜껑을 여니까 여기 지금 그 조그만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게 이제 그 아빅스 그러니까 베린저의 기본적인 그 보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물론 관련이 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를 인스톨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그건 사용자의 과실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겠죠. 근데 이제 과실이 없다면은 저같이 이제 이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열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.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글쎄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 꼽았다라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사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뭐 말할 수 있다면은 그건 이제 약간은 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다행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. 단테라는 것은 오로지 어디네이시라는 회사, 그 호주에서 출발한 회사의 기술적인 권리가 100%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떤 회사도 단테의 칩을 뭐 디스어셈블을 하든지 그래서 그 안에 내부를 뭐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그 단테라는 회사에서 그 내부에 있는 거 펌웨어에 있는 내용 디테일들을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해서 다른 회사가 뭔가를 하게끔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단테라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그 단테 안에 있는 브루클린 보드라는 요 화면에 이제 자꾸 나왔다더라도 하는 요 동영상 가운데 있는 보드에 있는 그 펌웨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디네이시라는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회사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. 근데 이제 그 업데이트를 이제 각각의 회사들이 받아서 자기네가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캐빅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단테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보드 위에 정보가 나와요.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캐빅이면 캐빅이라고 나오고 야마하면 야마하라고 나올 거고 베린저는 베린저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특별히 각각 제조 회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
이미 정해진 단테라는 규격을 자기네 믹서건 앰프건 스피커건 뭔가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오디오를 네트워크에 있는 오디오를 뽑아서 그걸 자기네가 필요한 오디오 신호로 쓰기 위한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단테라고 정해진 규격에 있는 프로토콜을 쓸 수 있는 거지. 그 다음에 단테를 자기네 개발되는 품목에 넣어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라이센스를 어디네에 있어서 산 것이지.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적은 거예요. 제가 캐빅의 이제 기술 이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그 펌웨어라는, 그러니까 캐빅에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펌웨어를 몇 개를 보내서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펌웨어로 오는 파일 가운데 개별 회사가 뭔가를 그 자기네들 고유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있대요. 근데 이제 그 공간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자기네 회사만 가지는 무언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 단테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를 하기는 뭐 제 생각에는 불가능일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얘기로 제가 입증할 수 있냐면은 야마하에서도 단테를 취급한 지 지금 꽤 됐거든요. 그래서 뭐 저기 이제 가장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왔던 게 CL이에요. CL 시리즈. 그래서 CL 시리즈가 나오면서 RIO라는 이제 방식으로 그 스테이지 박스들을, 그래서 RIO 3424, 예, 그다음에 뭐 1608인가 해서 그렇게 모델들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스테이지 박스, 그러니까 우리 베린저에서 말하는 S30이나 S16 뭐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나왔고,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스테이지 박스에 프리앰프가 있으니까 프리앰프 컨트롤을 CL 콘솔에서 이렇게 만지기 시작을 해요. 이렇게.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. 그래서 CL에서 거기서 뭐 팬텀 파워를 키든지 끄든지 게인을 키우든지 내리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게인을 이렇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끔, 그래서 그게 아주 획기적인 다른 기능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,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게 그게 단테니까 단테 프로토콜 가운데 야마하가 단테를 활용해서 자기네 장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넣어놨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, 저도 그렇게.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야마하에서 RIO 시리즈 그 스테이지 박스를 만들면서, 그러니까 단테를 이용해서 그걸 쓸 수 있으니까, 그러면서 M7CL이나 뭐 LS9이나 이런 기기에서도 그 단테 카드를 꼽아서 그 MY 시리즈 카드에게 단테라는 보드를 어디네이트에서 공고를 받아서 판매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하면은 단테를 통해서 오디오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데 거기에서는 프리앰프 컨트롤이 불가능해요. 거기에서는.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단지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M7CL이나 뭐 LS9에서는 그 외부에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구나,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게 R 리모트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급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R 리모트라는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 윈도우만 가능할 텐데, 그래서 랩탑에서 R 리모트를 꼽고 같은 네트워크로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R 리모트라는 그 앱이 프로그램이 리오를 이렇게 디텍트를 해요. 그래서 리오를 딱 그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프리앰프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팬텀 파워를 키거나 끄거나 하는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그렇다라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, 실제 이제 그 믹서에서 단테 포트를 통해서 랜 케이블 하나 나온 다음에 스위치를 통해서 리오라는 거로 연결이 되고,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프리앰프를 쓰고 오디오 신호를 주고 받겠지만, 실은 이 단테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표준으로 사용하는 TCP/IP 그 기본 네트워크에다가 오디오 기능들을 올려서 보낼 수 있게 만든 프로토콜인 거고,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일단 기본적으로 꼽혀져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다른 신호들을 우리가 뭐 원하면은 인터넷 연결해서 그걸 통해서 웹 브라우징도 할 수가 있고, TCP/IP니까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,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야마하에서 어떤 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,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TCP/IP를 활용하는 그냥 네트워크 컨트롤이라고, 그게 단테랑은 별개로. 그러니까 이게 그 네트워크 컨트롤이 그 믹서에서
단테 이 브루클린 칩 같은 데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 커맨드들 가운데 프로토콜 가운데 그 외부 장비를 쓸 수 있는 명령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고, 이게 직접 여기서 TCP/IP니까 그냥 그 IP P2P로 연결해서 조작을 한다라는 게 제 결론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,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, 지금 이제 외국 애들이 자꾸 말하는 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, 펌웨어를 그 베린저가 공식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펌웨어를 쓸 경우에는,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믹서의 기능, 뭐 다른 컨트롤을 하는 기능에서 그게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요. 그러니까 그게,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로 이해해 보면은 그게 그냥 본인들만의 스토리인 거지, 자기들만의 그냥 상상력인 거고, 이게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,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윙에다가 제가 그 단테 보드를 꼽았잖아요. 그래서 꼽아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던던시 모드로 할 경우라면은 이제 그 브루클린 보드가 IP를 두 개를 잡아놔요. 그래서 IP를, 그래서 그 서브넷이라고 불리는 다른 주소, 그러니까 192.168.1의 뭐 하랑 192.168의 2의 뭐랑,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서브넷을 가지는 그 IP를 두 개를 잡게끔 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가 스위치로, 독립된 스위치로 해서 장비로 연결이 되게끔. 그래서 리던던시니까 하나를 뽑아도 계속 오디오는 돌아가게끔, 이렇게 백업 플랜을 가지는, 이제 그 백업 플랜을 가지는 셋업인데,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도 해 놨으니까 최대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IP를 브루클린 이 보드가 단테라는 거가 리던던시 모드에선 잡는 거고, 그거 외에 IP를 또 하나가 윙 콘솔이 잡아 놓는다라는 거지.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머리 네트워크에서 IP를 그렇게 두 개를, 그러니까 브루클린 하나, 윙 하나를 잡아 놓는 거지. 그럼 만약에 이제 뒤에 우리가 뭐 여기서 말하는, 그러니까 윙 이 기본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윙에서 단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뭔가 그 연결된 거에 장비들의 프리를 컨트롤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이 나온다라면은, 그거는 제 생각에는 단테 규격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P2P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그게 실은 불가능할 거고, 그게 왜냐하면은 야마의 리오에서 있는 그 리오를 컨트롤하는 그 프로토콜은 단테를 쓰지 않고 자기네들 고유의 그 소위 이제 웹 베이스로 하든지, 뭐 HTTP 서버를 놓고 그래서 그걸로 컨트롤 하든지,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네트워크 그 기능을 다 그 HTTP 서버를 활용하기도 해요. 뭐 메르쿠스틱도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,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할 텐데, 야마가 그 부분을 베린저한테 오픈하지는 않을 거라고. 그게. 그러니까 차라리 야마는 그럴 거겠지. 우리 R 리모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무료니까 니네들 그거 다운로드해서 쓰게 해라. 만약에 뭔가를 하려면은 베린저가 그럼 R 리모트라는 거에 그거를 분석해서 뭐 그거를 리엔지니어링을 해서 그걸 만들 수는 있겠지만, 그것도 야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가장 큰 제 결론은 그래요. 베린저 입장에서는 단테를 그렇게 고민할 포맷이 아니에요. 단테가 지금 뭐 주류라고 이제 메이저라고 한다고 해도, 베린저 입장에서는 자기네 마켓에서 이미 AES50으로 그 울트라넷 같은 거 AES50으로 기반으로 해놓은 장비들이 뮤직 트라이브, 뮤직 그 그룹에서 만드는 것만도 엄청나게 많은데, 그리고 모든 그 액티브 회로를 지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이 AES50을 다 차용을 해요. 그러니까 뭐 터보 사운드의 모니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뭐 다, 그래서 그냥 그 랜 케이블 꼽아가지고 하게끔 자기네끼리 일단 만들어 놨는데, 거기에 단테라는 게 똑같은 랜 포트지만 프로토콜이 전혀 다르고, 또 라이센스비를 또 줘야 되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나 저나 막 단테가 필요해 하는 것만큼 급하지 않다고, 그게요. 예.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거의 윙이 출시된 지,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지도 1년이 지금 돼 가는데, 한국에서도,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1년 1개월, 2개월 돼 가는데, 이게 그렇게 베린저가 이 단테라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은 아직도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, 특히 브루클린 보드라는 것은 이게 처음에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논문처럼 이 브루클린 보드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오픈한 게 2014년도예요. 제가 확인해 보니까.
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보드라는 게 실제로 나온 건 곧 뒤겠죠. 이제 뭐 15년도나 16년도나. 그러니까 그 당시 이후에 나온 장비들에서 이미 지난 5년, 6년 동안 브루클린 2라는 보드를 사용해서 많이 쓰고 있고, 심지어 지금 캐빅 같은 회사에는 그 첫날에 따라서 몇백 개씩 재고가 있기도 해요. 그게.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이미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 놓은 윙이고, 펌웨어도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이 윙 펌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제가 꼽아서 그 윙에서 그냥 단테를 인식할 만큼 다 기술적인 것들은 다 끝냈다고. 이렇게.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그 작년 뭐 이 윙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단테 서포트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때가 나왔을 때부터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이 어디네이스의 브루클린 투보드를 만약에 재고가 그 어디네이스에 없었다라면 그럼 몇월 며칠까지 뭐 몇천 개, 몇만 개를 해달라. 그건 하겠지. 베린저가 덩어리가 크니까.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나와서도 100번은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그게. 그러니까 지금 윙 단테 카드처럼 뭐 지난주에 확인해도 뭐 또만이나 뭐 이런 데 같이 지난주 그전주에 확인해도 5에서 7주 백오더라고 하고, 지금 확인해도 5에서 7주 백오더라고 하고.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뭐 실제 베린저의 내부 그 개발팀이랑 이야기 해봤더니 공식적으로 5월 말인가 뭐 7월인가 나온대요. 단테 공식적으로. 그리고 그게 지금 그 프로덕션이라고, 제조 중이라는 거예요. 이게 제조 중이라고. 중국에서 베린저 공장에서 제조 중이라고. 자, 뭐가 실제로 만들고 있을까요? 뭐를? 이 어디네이 브루클린 보드를 거기서 만들 수 있을까요?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. 어디네이 보드는 오로지 지구상에서 어디네이만 만들어요. 캐빅도 어디네이에서 만들어 놓은 반제품,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꼽은 보드 그 자체만 수입을 하고, 또 칩셋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브루클린 보드라는 게 단테에서 나오는 그 물건 가운데, 어디네이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 가운데 이제 하나의 그 품명 저렇게 만들어진 보드, 저거 말고도 이제 칩셋으로도 나오는 거 있고,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반제품을 해서 조립을 해서 이제 어떤 기판에다 넣고 해서 그렇게 제품화를 한다고. 그게요.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베린저에서 말했다라는 그 프로덕션 중이라는 거, 지금 제작 중이라는 거는 실제는 그 이 브루클린 보드를 꼽는 윙 카드를 말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카드가, 그러니까 그 슬롯이 그게 지금 제작 중인 거고, 그럼 그것에 맞춰서 이미 뭐 주문을 해놨을,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 창고에 쌓여 있을 그 많은 브루클린 보드를 거기다 꼽겠지.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아요? 이게 이미 윙 안에는 슬롯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, 지금 오픈해 보면 거기 빈 슬롯이 하나 딱 있잖아요. 미니 PCI.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운드 엔지니어라면 드라이버로 볼트 풀고 21개 풀고 뚜껑 열어서 그거 끼는 게 일도 아닌데, 그러면서 뭐 정전기 때문에 기계를 롬을 날려먹거나 뭐 선을 뽑거나 아니면 막 힘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를 부러뜨리거나 그럴 만큼의 바보도 아닌데, 그게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닌 거고, 그걸 그렇게 막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으니까, 저도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뭘 잘못 밟아가지고 뭐가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죠. 그럼 그게 사용자의 과실이라는 게 분명히 그건 서비스 센터 들고 가도 금방 아는데, 기판이 그 안에 있는, 이 케이스 안에 있는 기판이 벼랑간에 부러질 일이 없으니까 그건 누가 뚜껑을 열었다라는 거고, 그건 뻔하니까.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유상술이냐 무상술이냐, 그거는 뭐 그거를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. 그게. 그러니까 베린저도 공식적으로 유튜브 공식 베린저 그 계정에서 제가 올린 글에다가 테크니컬리 예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용자가 분명히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보증 수리에 대한 것들이 유상 수리로 갈 수 있으니까 꼭 뭐 그러라는 얘기지. 이제 그거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고,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을 지금 했는데, 우리가 단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.
어쨌거나 저도 뭐 원래 제 전공이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가 컴퓨터니까 전자계산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도. 그러니까 이제 그거 플러스 우리가 음향적으로 이 장비를 실제로 이제 운영해서 사용해보고 그리고 몇몇 그 외국 애들 보면 그게 불가능일 거다. 제가 하드 그 이 보드를 꼽아서 이 작동을 안 할 거다라는 걸 완전히 뭐 개런티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예. 근데 되는 거 보고 그러더니 이게 뭐 제가 가짜 뉴스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용감한가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정말 보이는 게 없다라는 말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일단은 요 한 일주일 사이에 벼랑간에 뭐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조금 아는 장호준이라는 이름이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잘 된 것 같아요. 그냥 일부러 지금 영어로 쭉쭉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걔네들이 이렇게 글을 쭉 보면은 역시 그 약간의 그 백일 우월주의,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 젊은 애들이 뭐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지네들끼리도 네가 그동안에 써놓은 글은 네가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썼는데 그건 틀리다. 그러니까 너는 미스터 Know It All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도 있는 거고. 뭐 그래요. 어쨌든 간에 하여간에 요 근래에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전주에 계신 한 감독님이 자기도 이제 윙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이제 특히 그 줌을 활용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랩탑들을 다 들고 와서 랩탑을 뭐 들고 와서 다 이제 그걸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거를 믹서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이니까 그분이 이제 그리고 또 그게 랩탑들이 다 개인 랩탑들이래요.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막 뭐 몇 개를 뭐 10개건 뭐 이렇게 그걸 사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꼽아야 되고 세팅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럼 그게 너무 골치 아파서 막 여러 가지를 혼자서 찾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윙 단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외국 커뮤니티에서 보고 그러다 저한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래서 연락이 돼서 저한테서 이제 그걸 보드를 하나를 구입하시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택배를 뭐 하루 만에 받으셔가지고 어저께 받아서 오후인가 저녁인가 넣고 바로 그냥 꼽고 해서 딱 해서 그냥 바로 성공해서 너무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못 구하시면 연락을 해라. 내가 구해드리겠다. 그러는 거니까 막 이거 물건 이거 사야 됩니다. 이게 아닌 거고.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이 그 영어로 narrow mind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이 좀 좁아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에 돌아다닌다라는 얘기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다 이렇게 쭉 올려놨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뭐 응원도 해주시고 열심히 어쨌건 우리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렸는데 이미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 30년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.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의 소득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제는 이렇게 선진국으로 완전히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특히 이제 뭐 어쨌건 20년을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왔을 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그 백인들 있고 뭐 여러 동네 주민들도 그러니까 말하는 게 왜 여기 편한데 편한 삶을 버리고 이렇게 힘든데 가느냐고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30대 이하들은 쿨 하는 거야. 쿨 멋지다고. 걔네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알고 있거든. 걔네들이 K-팝부터 해서 막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이제 막상 저희도 들어와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살다 보니까 미국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저희 와이프 귀 때문에 귀에 저기 이제 뇌이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3천 몇백 원 됐어요. 의료보험 뭐 지역 의료보험 있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만 봐도 미국이랑 천지 차이예요.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불가능하고 3불 내고 왔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어쨌건
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최근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미 이제 사람들이 전자제품 그러면 이 전 세계가 전자제품의 탑은 삼성, LG를 이야기를 해요. 그게 삼성, LG가 탑인 거예요. 그게 제가 미국에 처음,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민으로 갔을 때 2000년 초반만 해도 이제 미국 내 큰 그 전자 랜드처럼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삼성 거는 저기 구석정이에 딱 있었어요. 코너에.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은 대우전자로 해서 뭐 마이크로웨이브나 선풍기 뭐 이런 거가 나오긴 해요. 그게 이제 대우라는 게 다른 나라에 있는 대우 브랜드들 뭐 동유럽권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넘어가는 거겠지. 그런 것처럼 삼성, LG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석에 딱 있고 가운데는 이제 소니, 히다치, 뭐 샤프 뭐 있잖아요. 이런 일본 제품들이 쫙 있었어요.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역전이 되고 지금은 아예 이제 베스트바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삼성 거 따로 부스가 있고 LG 거 따로 있어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소니 조금 있고는 일본 것들은 전멸인 거고. 그렇다고 이제 뭐 미국에 있던 회사들 RCA니 뭐 그런 회사들도 거의 전멸인 거고.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의 제품으로 막 이제 TV를 세워서 꼽아 놓은 거야. 저가들 이렇게. 그게 이제 가전제품, 특히 이제 전화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한국제 이 음향기기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OEM을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샘슨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뭐 AKG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프로 음향기기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한국에서 다 만들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만들어 왔고 이렇게. 근데 이제 한국제로 나오는 거, 한국의 기술로 만드는 것들이 지금 몇 개 회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이제 그 만들고 후회를 한, 그러니까 제 이제 보컬 프로세싱 뭐 것들을 그 밤에 만들어서 헤드폰 끼고 뭐 말하느라 여러 가지 저는 편집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깨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 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일단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소개를 했던 HMH라는 회사도 한국 회사인 거고, 그 회사도 참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회사예요. 그리고 캐빅 말씀드린 캐빅이라는 회사도 있고 인터엠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한국 회사들이 그래도 뭐 소비코에서 만들었던 만들고 있는 SH인가 하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면 너무 이게 형편이 없는 거지. 이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국의 브랜드들, 많이 쓴 브랜드들 규모를 보면 아주 웃기는 회사들이 많아요. 그냥 정말 구멍가게에 이렇게 조그맣게 공장 하나 놓고 만드는 회사인데도 뭐 유명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덩치로 보면 완전히 조그만데도 리브 같은 회사들,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팩토리가 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그럴걸요. 텍사스에 있는 회사를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도 조그말 거라고, 조그마한 창고 하나에다가 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거지. 이제 이 프로 오디오 쪽이 왜 이런지, 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 부분도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고, 같이 저도 이제 일단은 뭐 업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를 해볼 계획이에요.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한번 응원도 해주시고,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국산품 애용해서 그냥 무조건 한국제니까 사야 됩니다,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, 또 이제 조달청 같은데 한국제를 써야 되는 어떤 그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게 아닌 거고, 진짜 퀄리티 면에서도 충분히 한국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충분히 기술도 충분히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열심히 우리가 해봅시다.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. 그렇습니다. 뭐 30분 넘게 떠들었네요. 소화가 좀 되는 것 같네요. 그래요.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장우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